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고마비 그 전에 지금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 날씨가 더울 때 우리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의로운 영혼 TV를 Righteous Soul TV를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로 제가 소통을 잘할 줄 몰라서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이 좀 길어요. 저는 의도는 아닌데 저 같은 사람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는 전공이 박사는 아니고 석사를 2개 했는데 정책학 석사하고 경영학 석사 2개를 했습니다. 경영학 석사는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요. 뭐 그런 거 있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요, 요즘 우리 사회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authority, 권위가 필요하니까요. 또 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네,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 책이 단국대학교 도서관에도 꽂혀 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 문명의 이기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좀 격이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은 전원할 이야기죠. 일반적 이야기. 모든 가장 보편 타당한 이야기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단어는 AI라는 단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유튜브 이렇게 장비가 너무 조촐하고요. 그런데 이제 AI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써보니까 또 AI가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AI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인간의 변수는 인간이 올바르게 사느냐 아니면 사악하게 사느냐 이 변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하게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살면 이 또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이, 인간 지식이 필요하고, 그 올바른 삶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의로운 영혼으로 righteous soul로 살기가 또 어렵습니다. 소위 우리는 순수한 인간의 문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잖아요. 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돈되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도와 관계되죠. 동양철학의 도. 도라는 것이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길도죠. 근데 도덕경도 있어요. 도덕경에서 도가 덕보다 높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는 왜 높을까요? 기준점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뭔가에 로부터 빠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난제입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상적이죠. 모호하죠. 그런데 우리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양 철학이라는 어떤 그 지식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세대에 살고 있는 지식을, 인간의 지식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과학의 문멸, 공학의 발전 정도, 그리고 오토모티브, 어떤 이동수단의 발전, 생산량의 증대, 이런 개념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 어떤 인간의 정신 영역, 이 문제가 과연 발전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공자나 맹자나 노자 시대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추론적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누구의 지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공자의 지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노자의 지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석가모니 지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무슨 지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지식이죠, 지식. 인간의 지식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 앞에 나온 게 artificial intelligence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기계적이고 매우 어떠한 무차별성을, 그리고 인간의 기계는, 즉 기계지능은 대량 생산, 그리고 양적, 질적,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적인 어떤 기계를 컨트롤하는 기계의 기계의 철학? 기계의 지식?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인간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고. 그러나 인간이 만든 AI는 다 합쳐졌습니다. 이게 합쳐진 지식은 AI가 판단할 때 어떤 것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적 기계적인 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창조적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사람은 유튜브 지식을 통해서 행할 때 AI가 당신은 새로운 지식이라고 판단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이야기가 어떤 개개인의 이야기에서 어떤 개개인은 너는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새롭고 뭐가 새롭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AI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기술을 과거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술과 새롭게 만들어낸 기술을 계속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AI라는 기술에게는 인간의 창조적 기능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창조적 기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달할 수도 없잖아요. 단지 어떤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이 노자와 공자와 맹자 이런 시대에 살았던 인간들은 그 시대에 노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공자, 맹자를 물론 알 수가 있었겠죠. 대중에 전파되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자, 공자도 선별적으로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 그러나 이 AI는 무차별적으로 다 합니다. 노자, 공자, 맹자의 모든 어떤 지식을 기계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연 이 기계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는 돌아갑니다. AI는 돌아가요. 인간은 잠을 자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그 공간에, 인간의 시공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AI가 절대적이고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확대하고 AI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인간 수소 풀지 못했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양자역학을 이야기한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또한 AI 기술을 접목해서 양자역학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삶의 불편함을 느낄 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모순이 투성이 발생되잖아요. 답답함과 모순 투성이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문제 영역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시대는 없거든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각자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 따름이지 자기 개인 밖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삶이 편리해진다는 말인지 아니면 누가 편리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호해졌습니다. 편리라는 말은 인간이 삶이 좀 편해지고 인간의 삶이 좀 덜 일하고 충분히 먹고 살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편리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발전하게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야 될 문제는 인간과 시공간의 문제는 인간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인간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끼리 협력할 길은 매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건 공간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동시대에 어떤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만나야 됩니다. 이게 시공간이죠. 인간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만나야 인간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SNS든 과학의 발달로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동시대에 동장소에서 만나는 게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변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살아가는 그 시대와 인간과 인간이 만나지 못하는 삶의 시대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게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능한 시대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한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한 문제에 생겨서 난 복잡함으로 피해자들은 인간을 외면하고 대신에 개와 AI 로봇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셋째가 바로 애완견이 셋째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한 몸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어떤 존경, 인간성 회복 이런 문제는 너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로 어느 것도 그런 주제에 스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생산 기반의 AI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것 사실입니다. 또 AI를 통해서 AI는 창조로 가지 않지만 AI를 통해서 인간의 신미성과 인간이 느꼈을 때 멋있는 어떠한 디자인을 AI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인간과 AI에 공생할 것인가, 인간과 AI가 경쟁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지고 공생을 해야 살아야 되는데, 공생의 그 선택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인간과 공생해 줄 것인가는 AI의 결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바둑의 인간의 최고의 바둑하는 사람과 AI하고 해서 결국은 한 번 이기고 졌습니다. 그거는 이겼다고 할 수가 없겠죠. AI는 끊임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바둑의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할 겁니다. 축적이 되는 거죠. AI는 인간이 만드는 기술과 창조적 지식이 딱 축적이 되는 반면에 인간에게는 그 축적의 기술이 책과 그 축적의 기술이 어떠한 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양과 질에서 AI가 갖고 있는 축적된 기술과 양에 대해서 훨씬 미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시공간에 인간이 만났을 때 그렇게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인간과 인간이 만나자 할 때 벌써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는 우리 그 조선시대에 소학이라고 있습니다. 소학은 가족관계에서 만남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과 인간의 살면서 서로 인간을 존중해주고 서로 인간을 대접해주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주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은 손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떠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져왔던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그래도 물건을 살 때 사는 사람이 손님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비굴할 만큼 겸손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떠한 기존적인 어떠한 그 주인과 손님이라는 어떠한 그 시공간의 그 만남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그 묵게 어떠한 그것이 어떠한 정돈된 어떤 역사성과 철학성과 행동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인이 없어졌어요. 시간과 공간에 똑같이 만날 때 한 사람만 있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없어요. 많은 어떠한 그 가도 이제는 그 무인이 있고 로봇 AI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자신에게 손님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주인을 발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AI라는 이 강력한 이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AI는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AI 기술은 매우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지식을 AI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이 AI라는 어떠한 기계적인 으로 인해서 매우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과 함께 우리 그런 이야기도 지금은 다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바뀌었지만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용어가 그것 또한 아주 구시대적인 지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발전을 못하고 인간이 만든 기계의 발전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인간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걸 가능케 함으로써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로 나갈 것이고 달나라도 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지식, 창조적 지식이 대량 생산과 어려운 인간의 본질을 해결하지 문제하는 별개의 문제로 인간이 따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 가질지 두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삶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인간끼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지식적 문제인데 거기다가 기계적 지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적 지식은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기계적 지식으로 생산된 어떠한 이익을 인간 모두에게 기계라는 주인의 가치로서 n분의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기계라는 시대에 있으면서 인간이 어떤 불공정하게 기계가 다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기계를 이용한 사람이 다 그 돈을 부를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계 때문에 인간의 직업이 축소된 그 힘든 상황에 그 인간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은 비용이 없는 곳에서 이익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게 돈의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돈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또 우리는 또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에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인간 대 방식에서 그 접점에서 겸손하거나 서로 만날 수 있을 때 애절을 지킴으로써 그 접점 자체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 접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AI와 인간은 서로 협력 관계가 될 것인가, AI와 인간은 서로의 경쟁 관계가 될 것인가, 지금 말 같지 않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계속 확장이 되면 그야말로 창조적 지식권에서 일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AI로 대체될 것입니다. 소득은 발생하죠. 그러면 인간은 AI를 통해서 발생된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인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 능력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어떠한 수익을 발생하는 그 문제에 골몰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이 있어요. 시공간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시공간에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발서 공간이 틀리잖아요. 우리 전화든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공간은 같이 있지 않지만 시간만 같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떠한 서로의 의견을 물을 때 공간과 시간을 함께 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럽니다. MZ세대들은 그 카페에서 만나서 말을 하지 않고 카톡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카톡을 한다는 것은 시간만 공유할 따름이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순수한 인간은 이 인간은 기계적 지식이지 서로 인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감정을 교감할 때 공간 속에 같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시공간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은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다 맞벌이로 떨어져 삽니다. 이때 만약에 카톡이라도 하게 되면 시간은 같이 공유할지언정 공간은 틀린 곳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수록 인간은 시공간이 떨어질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한 공간에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부부의 문제를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본질적으로 한 동시대에 동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이 부부끼리 말을 하고 부부의 정을 느끼면서 한 공간에 따뜻해질 겁니다. 부부가. 그렇다면 그 공간 안에서 부부는 뭔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소속감을 느끼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부부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직장을 가게 되면 시 공간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인간과 인간이 가장 가까이서 늘 함께 될 수 있는 인간이 분리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조선시대라는 것이 우리 시간적으로 조선시대 시간과 지금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찌됐든 그 마크로적 개념이든 보면 지금의 조선시대 땅을 기반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시는 다르지만 이 공간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공간은 또한 그 잘못된 인간의 공간을 받아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변화를 인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공간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조선시대, 이 동공간의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끼리의 어떠한 유교 철학적, 가족 철학적, 서로의 인간의 본성을, 인간끼리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시대는 그 시대의 시공간적으로 써 있고 그 시대에 만들어내면서 그 시공간에 담아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간 대 인간이 살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이 그렇게 못해줬기에 공간이 그걸 담지 못하는 거죠. 공간은 잘못된 인간을 공간에서 찢어내지는 못하죠. 잘못했든 잘했든 공간을 받아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많이 낳았잖아요. 가족 번창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게 있었고, 그 남성 중심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그 공간이 그렇게 구성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맞게 그 공간이 받아줬거든요. 지금은 하나 낳든지, 결혼도 안 하든지, 그리고 결혼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이 또한 받아줘요. 이게 공간이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은 불편할 건데, 변화에 따른 불편성이 있을 텐데, 그 불편이 없어요. 그냥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환경 이 자체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해버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변해지는 환경이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요. 지금 우리는 MZ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생각했던 참과 MZ 세대들이 생각한 참이 다릅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생각한 참은 뭐죠? 어찌됐든 돈을 벌어서 가족을 교육시키고 함께 먹고 사는 거였어요. 지금 베이비 부모 삶은, 그러나 MZ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도움으로. 근데 그들이 살아갈 때 이제 AI라는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MZ세대에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는 자기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의 뭔가의 창조 지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지금 우리 MZ세대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AI라는 어떠한 기계적 지식과 어떻게 살아갈 이쪽에서 생존력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삶이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MZ세대들은 결혼도, 그리고 애 낳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MZ세대의 삶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이 오래는 살지언정 인간의 시공간에서 동시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곳에서 사람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신문화 없습니다. 다 물질문화예요. 정신문화를 조금이나 경험했던, 제가 61살인데 61살과 그 다음에 이 젊은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삶의 어떠한 풍족한 문화적 유산이 정신문화 쪽에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토르런스, 참고 인내하고 뭔가 희생할 줄 알 수 있는 영역이 나오지, MZ세대는 정신문화적 요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어떠한 작가들도, 어떠한 창조자도, 어떠한 철학자도 지금 MZ세대들에게 맞는 논리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 존중 측면에서 협력적 코퍼레이션보다는 다 찍찍 찢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코레라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접촉을 방해한 적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통소통. 서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기분이 좋아야 돼요. 누군가는 겸손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떠한 교육이라는 것이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체적인 삶의 인간을 풀 수 있는 문제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디선가에 지금의 트랜지션스, 인간의 문제에서 기계적 문제와 함께 짬뽕되는 이 시대에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 지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매스컴과 모든 우리의 그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서로 인간이 만나서 결혼해서 만나서 100세 살고 해로할 수 있는 이야기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정신적 영역의 인간들이 다 헤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다양해졌고 또 복잡해졌고 공간이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공간이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친절하고, 우리 그래서 택시에 기본요금 올릴 때 택시기사는 손님의 친절함을 조건을 올려준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항마들이 없어요. 다 자강 타고 다니는데 택시가 올라가는데 뭔 상관이야. 자기의 삶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싸우기만 해서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협력도 해야 돼요. 협력할 줄 모르면 우리 그 새마을운동이 뭐죠? 상부, 상조, 협동 정신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협동은 함께 하는 데는 모순이 많아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모바일 택시에서 AI 기능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다닐 겁니다. 택시처럼 돌아다닐 겁니다. AI가. 택시기가 사라질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심각한 어떤 그 손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뭐 어떠고 했고 했지만 손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그 주인이 잘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은 시공간에서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그 시공간에서 만났을 때, 그 공간에서 만났을 때, 그 공간에 두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철학은 음과 양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음이 주인인 공간은 안쪽이에요. 양이 주인인 공간은 바깥이에요. 그게 조선시대의 양반가에서 나옵니다. 사랑방의 주인은 남자고 안방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있는 주인이 안방으로 가면 손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방의 주인이 사랑방으로 오면 손님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주인과 손님이 있어요. 주인은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N방이 있습니다. N분의 1. 그리고 무인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호텔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공간에
주인과 손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 중에 누군가는 주인이어야 됩니다. 누군가 손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어야만이, 주인의 강력한 힘으로 손님을 대접해 줘야만이 부부 사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 전통적인 주인 방식을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족의 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인 역할도 안 합니다. 마음껏.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어떤 인간과 시공간에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편안함과 오직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걱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학도 없고 삶에 재미도 없고 그런 사이로 계속 가게 되면 인간은 어쩌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기계인간이 또 생길 겁니다. 로봇가 완전히 인간보다 더 늙지 않은 인간이 생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인간끼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같은 시공간에서 만나게 될 때 정말 주인과 손님이란 자세든 어쨌든 간에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 기술은 회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식과 능력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아주 무한대로 차이가 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생산량 그리고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는 끊임없이 인공지능에 의지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간은 편안해지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올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람과 사람만 살았지 모든 가축은 개도 잡아먹었잖아요. 모든 가축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굳이 인간의 정을 동물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정을 동물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이 시공간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공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걸 지금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지금 현재 발생되는 우리가 삶은 SNS, 인터넷, 그런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위 이거는 가상 공간이라고, 버추얼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은
사람이 시공간에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가상 공간의 개념이 계속 넓혀질 겁니다. 5G 하면서 축구장이, 영국 축구장이 밑 앞에 우리에게 벌쳐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술은 매 발전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인간의 성장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을 발전할 수 있는 철학자도 정신못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결과치가 잘못된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종교적인 또한 철학적인 이 종교와 철학이 현 시대 시공간에서 서로가 인간들과 인간과의 살 수 있는, 이 인간과 인간 살 수 있으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이 과정을 누구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수익의 광고입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도 전 세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라고 하면 이곳에도 틀림없이 좀 광고지만 세상 사람들이 참의 지식, 크리에이터 오브 노리지, 인간을 성장시키고 인간을 존엄성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61살인데 미국의 지식과 유럽의 지식과 인도의 지식과 일본의 지식과 중국의 지식 통해서 흡수됐습니다. 61살이 돼서 새로운 61살의 나를 지식으로, 철학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분 좋은 게 뭐냐 하면 어디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게 없어요. 계속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찾고 싶은데 없습니다. 이제 사람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트롯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트롯도 계속 듣다 보니 따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늘상하고 해도 따분하지 않으면서 늘상해도 항상 즐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문화입니다. 이 정신문화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정신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이 되고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시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우리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물질 문명이 너무 크고 정신 문명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시공간에서 정을 느끼고 서로 기분 좋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주인이 돼야 되고 하나는 손님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 손님의 방자함을 참아낼 수 있는 깨달음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모호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주인 역할을 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어떤 주인으로서 리더로 섬기고자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난장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연의 이치라는 게 또 있어요. 자연의 이치.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는 마이클 컨셉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책을 썼으니까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저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둘이 살 때 절대로 이 혼자를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나와 함께 살 때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과 인간이 한 공간에서 쉬워 살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그 시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애절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주인과 손님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손님 자리, 주인 자리라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그 손님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주인은 그 손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으로 사는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순수한 인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